회오리 다큐 드라마 신우해의 여보. 신우해의 여보. 서문 김녀 우해를 만나다. 소리꾼 안이홀씨다. 한양에서부터 물어물어 간신히 찾아와서 사면을 살펴보니 남쪽 바닷가 당도하니 짠내음 달콤한 우해로다. 진해현의 너른 바다 짠내음 달콤한 우해로다. 이상하고 요상하고 맹랑한 물고기들이 영산 하루살이보다 많다는 짠내음 달콤한 우해로다. 하하, 그나저나 소문을 듣자 하니 물고기 코털이 파도에 몇 번 흔들리는지도 아는 아주 신통한 선비가 이 근방에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모르시오? 아이고, 틀림없이 이 거울인디. 진해연 유련촌의 안밤치라. 밤나무가 무성한 밤고개를 넘어가면 소를 닮아 우직한 우산이 있고 굽이 치는 저 바다는 그래 이름이 무엇이오? 최초의 물고기 이야기 저자 최연섭님입니다. 우산과 우산현 앞에 있는 이 바다를 우해라고 했고, 고려 때는 여기가 그 현의 중심이었는데 조선 전기에 지금 현재 우리 진동이라고 하는 그쪽으로 현이 옮겨가죠. 사실은 진동이란 말은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된 짧은 시기 동안 썼던 이름이고, 조선시대 전기관을 통해서는 때는 당시 진해현이었습니다. 그렇지. 진동, 진북, 진전. 삼진을 두른 이곳이 진해현이라는 말씀인디. 자, 하나만 물읍시다. 멀리 한양서 내려온 선비를 못 보셨소? 호가 담정이라고 하오만. 부경대 사학과 김문기 교수입니다. 김여 선생은 담정이라고 하는 호로 더 유명한데 집안이 노른 18계열입니다. 15살인 1780년에 성균관에 들어가면서 이옥이라든지 김조순과 같은 분을 사귀게 돼요. 바로 안동김씨 시대를 열었던 분이 김조순인데 아주 적친이었어요. 1797년에 강희천 비어 사건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걸출한 소년 15 나이에 성균관에 입성이라 천하 문장 인재들과 싹 트는 우정이라. 하나, 이것이 비극의 씨앗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 비어 사건이라 하셨소. 우해별곡 저자 경남대 한정호 교수입니다. 자기 그 벗이었던 강이천이라는 사람이 비어 옥사라고 있는데 거기에 연루되어 가지고 유배를 가게 되었죠. 서양 학문을 접했다. 이른바 서의 그 진인이 나타나서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여가 이제 저 부령으로 유배를 가서 5년 동안 유배가 되었다가 풀려나는 줄 알았는데 1800년대 그 시대에 이제 조선의 정조왕이 갑작스레 성화를 합니다. 11살의 어린 순조왕이 즉위하게 되죠. 11살의 어린 임금께서 왕위에 오르시자 도정에는 한바탕 회오리 바람이 몰아채는 1801년에 수렴청정했던 정순왕후가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
반역죄로 몰고 가가지고 신유 사옥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요 김여도 이 천주교도와 교분을 맺었다 이런 혐의로 1801년 4월에 우리 요 창원 마산으로 유배를 오게 되었습니다. 우해는 진해의 다른 일입니다. 내가 진해에서 귀양살이한 지 벌써 2년. 허술한 거처는 섬들과 가까웠고 대문이 바다와 닿아 있었다. 더부살이하는 주인집에 작은 배 한 척과 제법 글자를 나는 11~12살 된 아이가 있었다. 매일 아침 짧은 대바구니와 낚싯대를 들고 아이에게 담배와 차 끓이는 도구를 준비하게 해서 노를 저어 바다로 나갔다. 나리, 오늘은 어디로 노를 저어볼까요? 저 앞에 그 양섬이나 솔섬으로 나가보자. 요즘은 무슨 고기가 올라오느냐? 도다리, 감순이, 삼치, 노래미, 숭어, 메갈. 그 많은 고기가 다? 허허, 해질 때까지 어디 한번 잡아보자꾸나. 그 전에 손으로 미끼는 끼울 줄 아십니까? 목이 마르구나. 차나 한 잔 마시고 시작하자. 이렇듯 김여 선비, 날이면 날마다 바다로 나아가니 육지에선 못 보던 귀한 생물들이 그뜩 커여 눈을 떼지 못하고 서둘러 붓을 드는디. 그런데 이왕지사 쓸 바에야 누구나 다 아는 물고기는 그 신통한 구석이 좀 빠지지 않겠소? 그리하여 능어잉어, 짜가사리방어, 연어, 가물치, 붕어 이런 것은 죄다 빼고 정얼, 양타, 오누어, 노표, 문저러, 감, 송포러, 학궁치, 말궁치, 쥐치, 도알, 한사어, 아이고 숨차다. 자, 해돌만개, 말똥개, 달랑개, 명주조개, 할미조개, 반달조개 아낌없이 관찰하고 빠짐없이 기록을 하였으니. 부경대학교 김문기 교수입니다. 이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물고기거든요. 진해에 있으면서 자기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이상한 물고기들을 기록한다라고 했고, 주된 목적 자체가 진해 지역의 풍속을 수술을 하는데 주목을 했었습니다. 신기하고 진기한 어패류 72종을 엮어서 이 물고기 책을 낸 것이 1803년. 이름하여 우해 이어보였겠다. 하하, 조선 최초의 물고기 책이 되었구나. 에이? 가만, 그 흑산도가 최초가 아니고? 우해이어보 최초 번역자 경성대 박준원 교수입니다. 연구할 때 초기만 해도 그 사람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자선어보가 우리나라 최초 어보라고 그랬으니까요. 일단 우리나라 어보가 최초가 바뀌었잖아요. 재밌는 게 둘 다 신유옥사라는 천주교 탄압 때문에 정약전은 전라도에 가서 썼고 김려는 경상도에 썼고, 그런데 여태까지는 정약전이 최초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바뀐 거죠. 학계에서 이제 김려 우해이어보가 최초의 어보다. 그로부터 10년 하고도 한 해가 흘러 흑산도의 정약전이 자산어보를 지어서 칭송이 자자한디 어찌 이 한 사람은 잊혀졌는고. 고전어보 연구 국립수산과학원 서영상 박사입니다. 첫 번째는 번역이 30년 정도 늦었습니다. 자산어보는 1977년에 번역이 되고 우해이어보는 2004년에 번역이 되죠.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노출되는 시간이 그렇게 차이가 나서 덜 알려지지 않았나 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정약용이라는 아주 유명 인사가 동생이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도 나왔을 때도 많이 알려졌을 겁니다. 자산어보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선비 김려는 저 변두리 그늘진 사연에 관심이 깊었으니. 이 물고기 이름은 무엇인고 저자 김문주 작가입니다.
김여가 권력층 또는 조선 문단의 주류는 사실 되지 못했거든요. 기득권이 원하는 그러한 어떤 이념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라 현실적인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런 글을 쓰기 때문에 김여도 약간 역사에서 소외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우의 여보 역시 저는 소외된 역사의 한 일부분이 아닌가. 도다리가 시가 되고 갯벌에 튀인구는 아이들도 시가 되고 금을 던지는 어부들도 정리 파는 아낙 대게 껍질 갑오징어도 시가 되네.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박준원 교수입니다. 자연과학 서적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문학적인 요소를 넣은 경우는 전 처음 봤어요. 어버 쓰면서 시 같이 쓴 사람은 아마 이 사람이 유일할 거예요. 이런 그 융합적인 통섭적인 이런 게 좀 앞서가는 면이라고 하지 않을까 이제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려는 철저하게 문학가예요, 문학가. 몽글몽글한 신 양반의 요상한 물고기 책이라. 이 책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첫 장을 열어 보는디 한가한 말이면 북 가는 대로 생각나는 것들을 기록하고 물고기의 모양과 색깔, 습성, 맛 등을 서술하며 그때그때 채록한 것을 더했다. 모두 한 권에 묶어 우회 이어보라 명명했으니 훗날 성은을 입어 살아 돌아가면 이곳의 풍물을 이야기거리로 삼으려는 것일 뿐 감히 박물학적 지식의 10,000분의 1이라도 보태려는 것은 아니다. 개해년 9월 금음 차가운 언덕의 유백액이 새빵 우수원에서 쓰다. 이 나라 최초의 물고기 책을 쓴 선비 김려의 숨결을 만나러 가는 길. 내일 이 시간 신우회여보 제1장 단잠 드는 꼬시래기 문저러 나오. 신우회여보. 지금까지 연출 정은희, 글 안민자, 소리꾼 이날치의 안희호, 고수 및 타악기 김준수, 총음악감독 원영석, 작곡 및 편곡 박한규, 해금 안은경, 가야금 권서영, 대금 소금 한충은, 성우 김여 서윤선, 아이 정선혜, 우회별곡 이송연, 녹음 소설 스튜디오였습니다.